서민생활과 사생활보호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모든 정책들에 있어 서민과 중산층이 보호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활기차게 돌아가요. 아주 그냥 대단히 좋아집니다. 교육제도가 바뀌니까 사교육비가 없어지죠. 또, 우리 젊은이들 그 바람에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외국에다 많이 빼돌려서 외국에서 나가는 돈이 1년에 또 40조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합법적으로 해외로 많이 나가요. 뭐 때문에 나가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가 잘못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애들을 해외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돈을 또 주지 않을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 허용해버린 겁니다. 거기다 또 우리나라가 부동산을 풀어버렸어. 외국에다 집 사고 부동산 사는 걸 허용하니까 돈이 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동산에 양도세만 없다 그러면 외국으로 가서 투자 안 합니다. 여기다 투자하지.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정책이 서민 생활을 보호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는 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요새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혼을 하거나 전과자들 많습니다. 경제사범.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민족인데 이 세계 첫 번째로 많이 하는 고소고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과 이혼 기록은 호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앞으로 전부 제외하고 앞으로도 지난 옛날에 있던 이혼 전과 기록도 다 폐지됩니다. 다만 법원에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호적을 뗄 때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나중에 무슨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거기에 위자료를 청구할 때 그 부인이었다는 기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보면 아니까 그런 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호적에 봐서는 이 사람이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게 돼 있어요. 다만 자녀가 돼 있을 때는 그 사람 현재 있는 부인이면 부인 이름으로 올라간 걸로 돼 있고 원 호적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애들이 청소년들이 볼 때는 아주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제3자가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상당히 호적 제도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전과 기록이 부모가 있으면 애들한테 안 좋아요. 또 애들이 부모의 이혼 기록이 애들한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런 걸 없애줍니다. 또 신용불량으로 인한 가정 파괴 이런 걸 또 우리가 막기 위해서 신용불량자 해결도 하지만은 가정에 압류하는 제도가 또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가정집에 재산을 압류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경매가 들어올 때 5천만 원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집 경매 붙은 사람이 5천만 원은 보존이 돼요. 근데 경매가가 6천만 원밖에 안 나왔으면 5천만 원은 집주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경매 붙은 사람이. 네. 내가 어느 날 산에 갔는데 산에서 누가 밥을 해먹고 있는데 가족이 다 같이 앉아 있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하고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텐트를 쳐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족이 산에 와서 이렇게 다 있나 했더니 집이 경매가 붙어가 갈 곳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 약수터 가서 아들은 물도 오고 거기서 엄마는 밥하고 엄마 거기서 빨래를 막 널어놓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나라라. 그냥 압류 붙이면 몽땅 다 가져가 버려버리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 든 사람은 보장해줍니다. 조금 1,몇백만 원 보장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애누리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완전히 바꾸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년이 많이 탈선해요. 또 집이 있던 애가 갑자기 집이 없어져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당황을 하고 어디 단칸방으로 가고 이럴 때 그 굉장히 탈선이 됩니다. 할머니는 저리 가버리고 손자는 저리 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 우리나라의 조선가정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보는 가정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몇십 배 늘어났어요. 이거는 우리 압류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리 사바다 망해도 가족을 거느리고 살 수 있는 집까지 압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은 절대 압류 금지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전세 보증금이라 할지라도 압류가 안 돼. 6천만 원이면 1,000만 원 압류할 수 있죠. 이래서 최소한 가족을 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가족과 쓰는 물건은 결혼돼 온 냉장고든 뭐든 장롱이든 텔레비든 아무리 비싼 거든 아무리 싼 거든 압류가 안 됩니다. 예, 이런 제도를 바꿔서 가정을 살리고, 그 다음에 고소사건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일본보다 151배가 많은데 이 고소보증금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보증금을 넣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러면 그 돈 떼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소보증금제를 실시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능하면 고소를 하지 않고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고소사건이 아주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범법자 교육제도가 실시돼요. 교통위반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로등, 신호등 우리가 위반했다. 이거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가 찍었는데 지금은 5만원, 3만원 이러면 그거 10분질로 줄어듭니다. 5만원짜리는 5천원, 3만원짜리는 3천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범칙금을 매기지 않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제도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굳이 벌금을 매길 때는 지금의 10분질로 들어갑니다. 왜? 그것이 생활비에 영향을 또 줘버려요. 예, 생활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민을 보호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좀 빨리 가야 될 때도 있고 서민들이 바쁘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신용 딱딱 지키면서 신호 지키면서 갑니다. 바쁠 게 없으니까. 그러나 서민들은 시간에 쫓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봉 고쳐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막 가다 지키니까 이건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거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살인 등 큰 범법자 외에는 일정 기간 정신교육으로 가능하면 구속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검찰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기, 뭐 이런 거는 절대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거는 이제 사기가 안 당해야 되겠죠. 웬만하면 구속이 안 되니까 구속 안 됩니다. 강간, 그것도 폭행 강간, 뭐 이런 것은 이제 구속이 됩니다. 그 이외의 모든 웬만한 범죄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능하면은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제도로. 당신은 교육 1년, 그럼 1년간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 받아야 돼. 그거 안 받으면 구속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교도소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도소가 10분질로 줄어듭니다. 왜? 절대 없이 그 교도소에서 인력을 낭비하고 우리가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기 남편이 구속됨으로 해서 가정이 파괴돼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제 공약. 그래서 죄는 지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 교도소에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교육 날짜 딱딱 집에다 적어놓고 내가 며칠 날 가서 교육받아야 된다. 내가 이번에 언제 교육받아야 된다. 이걸 알겠죠? 교도소 안 가고 싶으면은. 근데 그 질이 나쁜 자는 그걸 안 받는 자가 있어. 그런 자는 구속입니다. 예, 구속이 되지. 그 외에는 그것도 확실한 사유가 있으면 구속은 안 돼요. 몸이 아팠다거나 어디 지방 출장을 갔다거나 뭐 이래서 정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을 가능하면 전과자로 안 만들거든요.